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예, 트럼프의 그 관세를 좀 공부하고 해석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공부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의 날이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트럼프가 불렀습니다. 중국 54% 관세 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협상력이 아주 급상승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수요일 4월 2일 오후 4시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상품에 대한 10%가 기본이고 주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소위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라고 합니다. 이거를 부과했습니다. 국가별로 다르죠.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이다라는 뜻에서 reciprocal하다, 상호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날은 4월 2일은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끝난 날입니다. 2001년 12월 미국이 중국을 개발도상국 자격으로 WTO에 가입시킨 사건이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상징합니다. 하이퍼 글로벌리즘, 초글로벌리즘이죠. 초글로벌리즘. 이는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서방이 미국이 미칠 듯한 중국 사랑에 탐닉한 것이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본질입니다. 이 컨셉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년의 스탈린주의 학살자이든 목택증주의 학살자이든 상관없다. 세계시장 속에 푹 담그어서 돈 맛을 알게 하면 구원받아 착해진다. 세계시장이 구세주의다. 이 같은 세계시장 만능주의고요. 이건 아주 최신 버전의 물질주의입니다. 인간이 이런 종류의 물질주의, 즉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돈이고 물질이야. 이런 컨셉에 함몰되어 버리면은 그 사회가, 세계가 굉장히 깊게 병들죠. 예, 그 대가입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일이. 트럼프 전략은 이제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고,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을 기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50%, 54%, 그리고 국가에 따라 관세를 달리하여 중국 및 친중 국가의 날개를 꺾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이게 양면적이에요. 중국의 날개가 꺾이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중국이 침몰해 가면서 중국이 차단되어 나가면서 우리도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논평가들이 가끔 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보면 오늘도 제가 한 분을 발견했거든요. 이 트럼프 관세의 양면성에 대해서. 그런데 한 분밖에 없고 또 조회수도 많이 없더라고요. 좀 안 좋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트럼프가 가지고 나온 차트에 표현된 해당 국가의 미국에 대한 실질적 관세, 예,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 포함이라는 항목의 수치는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목표는 중국의 50% 때리는 겁니다. 54% 때리는 걸로 공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뭐냐? 예, 가운데 있는 항목의 2분의 1 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항목 값도 무시해도 좋다요. 그럼 뭐만 남는데? 일단 수치 정해놓고 그리고 중국은 50% 이상 매겨놓고 그게 목표야.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게임이. 자, 이 수치가 이게 황당무식하게 정해졌다. 이게 뭐 그 대한민국 25%도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 공식은 전 세계에 다 통일돼 있다. 그럼 공식에 의하면 목표는 뭐냐? 중국을 무조건 50% 이상 만든다. 그게 공식의 목표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한국경제신문에 잠깐 나오는데 그 얘기를 광범위하게 안 하더라고. 뭐 미국이 한국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지고 언론 장사를 하고 혹은 그 국민들을 반미로 선동하기 위해서인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오늘 그 비밀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례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례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하는 권영세 집회 건너갑니다. 네, 윤 대통령 그 탄핵 판결이 있기 때문에 건너갑니다. 예. 권영세 씨 푹 쉬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열, 이 가운데 열에 있는 수치의 절반이 이제 각 국가별로 매겨진 이제
이른바 상호 관세기 때문에 그럼 가운데 열의 수치 어떻게 뽑은 거냐? 단순 무식하게 뽑은 겁니다. 목표는 뭐냐면 중국한테 50% 이상 나오면 돼. 그거가 목표고 어차피 뭐 기본 관세 10% 때려놓고 국가별로 밀고 당기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게 만들어서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는 그런 게임이니까 이 수치 별로 의미 없어. 그 수치로 그 공식에 의해서 중국이 50여 % 나오면 되는 거야.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25% 징징거릴 필요 없어요. 공식에 의해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2024년 대미 무역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중국 표 가운데 열 숫자가 67%거든요. 그래서 34% 됐거든요. 근데 기본 나가리가 20%가 있다고요, 중국은. 그래서 54%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중국 54%, 즉 이 숫자 34%, 즉 가운데 열 숫자 67% 만드는 그 공식을 찾아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해 버린 거예요. 중국의 2024년 대미 수출액 4,389억 달러입니다. 대미 흑자 2,95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미 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67.3%, 표에 나타난 숫자 67%입니다. 이유 똑같은 방식으로 대미 흑자를 대미 수출로 나누면 38.8%, 표에 나타난 숫자 39%입니다. 한국 똑같은 방식으로 대미 흑자를 대미 수출로 나누면 50.0%입니다. 표에 나타난 숫자 50%입니다. 대만 대미 흑자를 대미 수출로 나누면은 63.5%입니다. 표에 나타난 숫자 반올림해서 64%입니다. 그럼 표에 나타난 숫자 이게 표 가운데 열에 나타난 숫자거든요. 이걸 절반을 딱 때리면은 이게 상호 관세율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34% 반올림해서 절반에서 반올림. 이유는 20%. 절반에서 반올림. 한국은 반올림 안 해도 되네. 25%. 대만 반올림 안 해도 되네. 32%. 이걸 가지고 뭐 한국을 콕 찍었다는 둥, 한국을 조준했다는 둥, 아주 그 기레기들이 지랄 난리를 부려요. 이 공식을 왜 뽑은 공식이냐? 중국의 기본 나가리 20% 플러스 한 34%쯤은 더 해야 중국이 50%대 되지 않겠어? 중국이랑 이제 단절해 가야 되는데, 오케이, 그럼 34% 나오는 공식이 뭐야? 대미 흑자를 대미 수출로 뽑아보니까 34%, 뭐 33%, 35% 이렇게 나오겠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때려. 그렇게 때리고, 그 공식으로 일단 전 세계 다 때려놓고, 그리고 국가별로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이면 돼.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협상력이죠. 어차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항목에 기본 관세 10% 때린 거예요. 국가별로 밀고 당기는 협상.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게 만들어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자. 이런 전략이라면 어떤 나라가 제일 심하게 가냐. 첫째 중국이죠. 목표가 중국이었으니까 이 공식의 목표가 중국 50%대예요. 이 공식의 목표가. 공식 만들었으니까 전 세계에 적용한 거고. 중국은 기본 관세가 이게 10%가 아니라 20%예요. 기본 나가리가. 누진제가 적용되고 54%가 되죠. 다른 나라는요, 기본 관세 적용국이든지 혹은 상호 관세 적용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기본 관세 플러스 상호 관세 게임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폭망한 겁니다, 이게. 중국이 폭망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수출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나라가 메꾸고 들어가겠죠. 그 중에는 한국도 많이 덕을 보죠. 한국이 이제 관세율이 좀 더 낮아지면 특히. 두 번째 어떤 나라가 피를 볼까요? 중국의 우회 가공 수출 통로로 사용하는 나라죠. 이런 나라들은 지금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뽑아져 놓은 숫자에서 많이 안 낮춰줄 거라고 협상을 해도 안 낮춰줄 거예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인도네시아 32. 이 나라들이 협상력을 높이려면 방법이 없어요. 미국, 중국 사이 줄타기 포기하고 미국한테 확실히 줄 서고 원부자재 서플라이 체인 바꿔야 돼요. 중국 원부자재를 사용한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 경로 안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도 엄청 진출해 있는 나라 아니에요. 한국도 타격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재적, 잠재적 친중 성향이 높은 나라이죠. 타일랜드, 알제리아 이런 나라들 이거 협상에도 안 낮춰줄 거라고. 지금 타일랜드 36, 알제리아 30%.
이런 나라들은 친중 성향을 끊어내고 미국한테 확실히 줄 서지 않으면 협상해도 안 낮아질 거예요. 미국 전략은 한마디로 대미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그 절반을 상호 관세율로 때려놓고 하나씩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굉장히 살벌하게 말을 합니다. 폭스뉴스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합니다. 보복 관세하지 마십시오. 차분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보복 관세하면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보복 관세 안 하면 지금 제시된 상호 관세가 최대치입니다. 국가별 협상에 의해 조정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스콧 베센트가. 네. 이제 이 한국, 일본, 대만이 이게 이제 그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일본이 24%, 대만이 32%, 한국이 25%예요. 예, 중국과 거리를 벌리면 EU의 20%, 호주의 10% 사이, 즉 10%대 브라켓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 한국과 일본은요, 이 협상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많이 그렇게 앞으로 좋은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있어요. 아래 네 가지는 모두 한국의 확실한 반중 노선을 취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전체가 중국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완전히 담을 쌓겠다. 이런 방식이어서 한국이 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지정학적으로 반중 노선을 확실히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좋고, 그럼 우리는 중국과 제로섬 게임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힘이 빠져야 한반도 평화도 오고 북한 자유화 찬스도 오고 우리 경제도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지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과격한 어떤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는 제가 제일 먼저 썼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로부터 한 2년쯤 후에 그 용어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우르슬라 폰데슐라이언인가 뭐 우르슬라죠. EU 그 사람이 쓰기 시작을 해서 바이든 정부가 쓴 차이나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차이나 디커플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차이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이 충격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이것을 협상력을 사용해서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충격을 좀 천천히 가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고도의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인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복귀를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그래야 확실하게 반중 한미동맹 노선으로 되니까. 또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사회를 주도를 해야 돼요, 정치를. 그래야 윤 대통령과 같이 팀을 이뤄서 이 아주 정교한 게임을 펼쳐갈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어떤 협상력을 갖고 있냐 한번 보자고요. 첫째, 군사동맹이죠. 예, 한국은 중국 억제 순치에서 최상의 파트너죠. 한국은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제1도련 파트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제1도련 국가예요. 한국은 군사정책적으로는 섬이죠. 북한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국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일본이 제1도련 2선으로 빠진 거예요. 일본의 혼슈부터는. 규슈까지는 제1도련인데, 그러니까 제1도련이 실제로는 오키나와 열도 큐슈 타고 그 다음에 한국 서해안으로 올라와 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한국은 제1도련 핵심 국가입니다, 이게 지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K무기 공급 동맹이죠. 한국의 확실한 반중 노선을 취하면 K무기의 가성비와 납기가 최상이기 때문에 한국을 동맹으로 굳히는 경우 미국을 위한 병기창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Arsenal of Democracy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Arsenal for the USA가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상품 경쟁력이죠. 어차피 미국에서 제조하지 못할 상품 중에서는 한국에서 소싱하는 편이 최상인 경우가 많죠. 넷째,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 동맹이죠.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첨단 산업 동맹국이 될 수 있죠. 다섯째, 천연가스와 원유의 최대 수입선을 중동에서 미국으로 바꾸면 대미 흑자의 대부분이 해소됩니다.
지금 아까 저 공식에서요. 만약 지금 한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한 600억 달러가 좀 넘는데 2024년 기준 만약에 그걸 300억 달러쯤으로 줄이면 다시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의 그 천연가스와 원유 수입액을 연간 300억 달러쯤 더 높이면 그거 어렵지 않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기존 거래선을 좀 정리해야 되니까 300억 달러를 줄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 아까 거기서 우리가 25%가 12.5%로 빠져요. 그러니까 미국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무역 흑자액이. 아까 그 공식이 그거 아니에요? 대미 수출액, 대미 무역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거잖아. 그럼 대미 무역 흑자액이 절반으로 줄면 그게 25%가 절반으로 줄어서 12.5%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본 나가리가 10%니까 뭐 최상 같네. 우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지난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만났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연설할 때도 한국은 LNG를 좀 해야 된다. 미국서부터 LNG를 사가야 된다. 그렇게 콕 집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해법을 다 줬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그런데 이런 해법뿐만이 아니라 이 5가지 전체가 결국은 뭐냐면 중국으로 갈 거냐 미국과 함께 가는 서방 선진국이 될 거냐 이 게임이에요. 그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우리 자유공화 시민이 윤 대통령과 결합해서 이 복잡한 정치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한국의 확실한 반중 전략을 취할 것인가 그 여부죠. 그 첫걸음은 윤 대통령 복귀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 진영이냐 중국 진영이냐 이렇게 급속하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신냉전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 글로벌리즘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모택동주의 학살자든 뭐 스탈린주의 학살자든 세계 시장 속에 푹 담가서 돈맛을 보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착해진다. 세계 시장이 구세주의다. 이런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런 물질주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런 류의 물질주의 시대는. 물질주의는 한번 끝나고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나오고 또 다른 형태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개인도 거기에 빠졌다가 극복했다지만 한 사회가 한 국가가 혹은 세계 전체가 장기적으로 어떤 특정 물질주의에 완전히 함몰돼 버리면 마탱에 가는 거죠, 뭐. 네. 우리에겐 엄청난 협상 카드가 있어요. 윤 대통령 자체가 협상 카드고요. 자유공화 시민 자체. 아니 전 세계 어느 선진국가도 시위를 나왔는데 태극기랑 성조기를 같이 들고 시위 나오는 그런 국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이게 협상 카드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군사동맹, 즉 제1도련 핵심 국가라는 그런 것, 그 다음에 K무기 공급동맹, 상품 경쟁력,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동맹,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원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입할 수 있는 버퍼를 갖고 있다. 미국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이런 그 추가적인 그런 5가지가 더 붙어서 총 7가지 그 협상 카드가 있거든요. 충분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만 콕 찍었다는 식의 개소리 믿으면 바보입니다. 한국 25%는 한국을 콕 찍어서 나온 숫자가 아니라 중국을 50%대로 보내려고 만든 공식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예요. 이건 협상의 출발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재미있냐. 이거 한 50분짜리인데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막 웃음이 나와. 또 그 분위기도 그래요. 캐주얼하게 준비돼서 캐주얼하게 제시된 캐주얼 차트입니다. 아까 그 무슨 뭐 어디 옛날 뭐 90년대 무슨 중대장이 이렇게 차트 들고 설명하는 것 같잖아. 한번 보세요. Tough for a lot of countries who didn't want to do that. I'd like to see the chart if you have it. Could you bring it up, Howard? This is our great Secretary of Commerce, Howard Lutnick. Thanks, Howard. So, if you look at that, China, first row, China, 67%. That's tariffs charged to the USA,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and trade barriers. So 67%, I think you can, for the most part, see it. Those with good eyes, with bad eyes. We didn't want to bring, it's very windy out here. We didn't want to bring out the big charts because it had no chance of standing. 그러니까 이거 뭐 차트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시력 좋으신 분은 숫자 다 보이시죠? 예, 시력이 나쁘신 분은 못 보실 텐데
차트를 큼직하게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오늘 바람이 불어서 차트 크게 만들었었으면 바람에 자빠졌을 겁니다. 이러잖아요. Fortunately, we came armed with a little smaller chart. So 67%, so we're going to be charging 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 of 34%. I think, in other words,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less. So how can anybody be upset? They will be because we never charge anybody anything, but now we're going to charge. 네. 20% 기본 관세 있다는 얘기는 기본 나가리 있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중국이 뭐 67% 우리한테 그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한테 관세 매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관세 없죠. 그런 관세. 그냥 중국 쟤들 50%대 관세 매겨야겠어. 근데 기본 나가리가 20이야? 그 30% 플러스 관세 매기면 되겠네. 30% 플러스라는 숫자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그러면 저걸 나눠. 대미 무역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봐. 34 나오네. 그럼 됐네.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말이야. 중국이 우리한테 매기고 있는 사실상의 관세라고 불러. 그리고 인심 좀 써. 거기서 딱 잘라서 절반. 그래서 34% 매겨놓고 그 공식을 중국한테만 쓰면 좀 이상하잖아.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다 적용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국 얼마나 조심하고 있는지. 이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보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아까 보셨던 데서 보면 제일 첫 줄이 차이나잖아요. 그 다음에 유로피안 유니언이거든요. 그 다음에 월남, 비에트남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저판, 그 다음에 인디아. 그럼 우리가 7번째라고요. 그러면 한국의 차트에서 7번째입니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7번째면은 인도 다음에 위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요. 아까 그 차트 들고서 이제 트럼프가 쭉 내려가면 이제 인도까지 내려가거든. 그래 놓고 이제 한국 나와야 되잖아. 한국 건너뛰어. 그리고 제 추측엔 한국만 건너뛰면 좀 한국만 도드라지게 회피했다고 또 주목받으니까 타이도 건너뛰어. 그래서 한국과 타이를 건너뛰고 바로 스위스랜드로 넘어가요. 스위스로. 좀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인도 다음에 한국이 나와야 되니까 인도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India, very, very tough, very, very tough. The prime minister just left, and he's a great friend of mine, but I said, you're a friend of mine, but you're not treating us right. They charge us 52%. You have to understand, we charge them almost nothing for years and years and decades, and it was only 7 years ago when I came in.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인도 끝났으니까 그 다음엔 한국 얘기해야 되거든. 근데 그 한국 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선 한국만 빼기가 그 좀 주목받으니까 한국과 타이를 다 빼.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냐? 갑자기 중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해. 시진핑이가 말이에요. 우리 미국 잘 이해한다고 나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조치 취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아베 신조 참 나랑 그 여러 가지 깊은 얘기했는데 암살당해서 돌아가셨죠. 그 아베 신조 살아계셨을 때 내가 신조와 함께 우리 참 미국이 무슨 근본적인 조치 좀 취해야 돼. 그래서 서로 그 점에서 공감을 하고 뭔가 좀 해보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선거에서 패배한 겁니다. 이래 놓고서 그 다음에 스위스로 툭 넘어가 버려요. 자, 직접 들어보십시오. If you look at Switzerland, 61% to 31%. Indonesia, Malaysia, Cambodia. Look at Cambodia, 97%. We're going to bring it down to 49. They made a fortune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지금 캄보디아에 대해서 적의를 드러내잖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친중 국가거든. 요번에 윤 대통령하고 우리 그 자유공화 시민이 지금 엄청난 외교적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문재인 때 그 악몽을 꿨었는데 이 트럼프가. 이거 한국이 저런 측면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한 것은 뭐 언론들은 한국을 콕 집었다 그러는데 한국 언급이 없어요. 이 차트 설명할 때는. 한 12분 정도까지 있는 그 앞에 서두에서
6분 대역하고 11분인가 12분 대역에서 두 번 언급을 하거든요. 두 대목에서. 첫 대목은 뭐냐면 자동차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치명적이지 않은 거죠. 엊그저께 정의선 세워놓고서 했었잖아. 미국이 자동차가 저기가 없어서 저기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지. 자동차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아니 한국 GM도 경쟁력 없어가지고 지금 철수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경쟁력이 없어서 그렇지 비관세 장벽 때문은 아니죠. 그리고 한국만 콕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랑 같이 얘기해요. 예, 들어보세요. Percent, and 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81% of the cars in South Korea are made in South Korea. 94% of the cars in Japan are made in Japan. Toyota sells 1 million foreign-made automobiles into the United States, and General Motors sells almost none. Ford sells very little. None of our companies are allowed to go into other countries. 예. 그러니까 한국만 콕 찍어서 뭐 한국이 최악의 뭐 worst case 뭐 이러는데 그 worst case가 뭐냐면 worst of all 뭐 최악은 한국과 일본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이다. 그러니까 한국만 콕 집어서 한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문화가 워낙 다르고 국가 권력이 잘 조직화되어 있는 편이니까 비관세 장벽들이 있죠. 당연히.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참 골아프다. 근데 뭐 그거는 많이 처리한 거야.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이건 뭐 전혀 한국 찍어서 한 거 아닌데? 그런 생각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한국을 거론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and Japan, our friend, charges us 700%, but that's because they don't want us selling rice and other thing. Who can blame them, Madam Secretary? 예, 그러니까 한국은 품종에 따라서 뭐 50에서 513%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그 롱그레인 그러니까 그 찰기 없는 안남쌀 그런 거는 뭐 50%쯤 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쌀 이건 굉장히 비싸게 하겠죠. 우리 소농보호 뭐 양곡 자립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거 뭐 한국이 그럼 그렇게 보호관세 때려가지고 그럼 수출하려고 뭐 벼농사 산업을 쌀농사 산업을 육성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가지고 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다 이 소리예요. 한국 일본이 이런 지경인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적의가 없다고 적의 자체가 없어요. 예. Agriculture, great job you did on eggs, by the way. The egg prices came down 50%. You got them down 50%. Once we got involved, they were going through the sky. The egg prices, they were going through the sky, and you did a fantastic job. Now we have lots. 야, 근데 한국 쌀 얘기 하다가 갑자기 한국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달걀값 폭락한 거 얘기하잖아. 달걀값 컨트롤한 거. 한국으로부터 긴급 수입해서 이거 한국과 터키에서 양쪽에서 긴급 수입했는데 아마 한국계 품질도 좋고 훨씬 고급이었고 아마 훨씬 많이 갔을 수 있어요. 한국계. 예. 자, 지난 35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죽임당한 날이에요. 그날 죽인 거예요. 4월 1일 날. 미국이나 중국이냐에 따라 국가별 차등을 두는 듣도 보다 못한 방식의 보호무역 체제, 관세 체제가 들어서 있어요. 사실은 듣도 보다 못한 건 아니고 냉전 때 이랬어요. 냉전 때 소련 및 그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래저래 해서 최대 100% 뭐 이상도 관세를 때렸었어요. 그 냉전 때의 제도를 그 벤치마킹한 그러한 트럼프의 상호관세법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명령으로 때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복귀의 바탕에서 한미동맹 반중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강화해 간다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강력한 협상력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미국을 악마화하거나 트럼프가 한국을 콕 찍어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떠드는 헛소리 이거 개소리입니다. SBS 보세요. 한국 콕 찍어 최악 무역 장벽 국가. 미국 자동차 외면당해. 우방은 없다. 이건 완전 평양 방송이지.
반미 선동을 하려고 눈알이 뒤집힌 방송이에요. SBS 뭐 하는 꼬라지 보면. MBC 뭐 당연하죠. 트럼프 한국 꼭 찍어 최악 무역 장벽. 한 25% 관세 폭탄. 세계 무역 전쟁 격화.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완전히 이게 진실을 네. 그다음 며칠 전에 또 언론들 얼마나 떠들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콕 찍은 무역 장벽 실태 보고서를 준비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 보고서거든요. 트럼프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매년 했어요. 이게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라는 보고서인데 2024년 보고서랑 2025년 보고서가 뭐가 달라졌나 제가 봤어. 없어. 딱 두 항목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한국이 무기 수입에 미국산 무기 수입할 때 절충 교역을 요구하고 있다. offset. 절충 교역이 그거죠. 우리 KF-21 절충 교역에 의해서 기술을 받았잖아.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지금도 로키드 마틴 그 엔지니어들이 카이에 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절충 교역. 이제 우리가 무기가 미국제랑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앞으로 절충 교역은 이제 씨도 잘 안 먹지. 그러니까 훨씬 더 절충 교역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작죠. 그 대가가. 무기 기술로는 작고 다른 거를 요구하겠죠. 우리가. 우리 뭐 사줘. 뭐 좀 다른 비즈니스 좀 해줘.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구글, 페북 등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CSP에 대한 규제. 이거가 거론이 많이 돼요. 예. 2025년에 버전에서. 그러니까 언론이 미국이 한국을 콕 찍어서 무역 장벽 실태 보고서를 준비했다. 아니 이 전체 이거 몇백 페이지 중에 한국이 6, 7페이지밖에 없어. 다 다른 나라들 많어 훨씬.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해서 국민을 우민화시키고 반미 감정을 만들게 하고 뭐 좀 이상해 하여간에 아주 비틀려 있어요. 친중 카르텔과 넋빠진 언론은 미국을 악마화하고 트럼프를 괴물화하려 선동을 하고 있죠. 거기 속으시면 바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25%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 공식으로 뽑힌 수치입니다. 그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목표는 중국을 총 54%, 50%대 만들려고 만든 공식이에요. 어떻게 공식을 만들면 중국을 50%대로 보낼 수 있냐? 지금 기본 나가리 20%니까 30%대만 나오면 되네. 그럼 30%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뭐 딱 직관적인 게 있네. 대미 무역 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돼. 그리고 그 공식 만들어졌잖아. 중국만 적용한다 그러면 중국 애들이 뭐라고 쥐를 난리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 일단 다 적용해서 발표해 놓고 죽일 놈 살릴 놈 골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역 장벽 보고서는 해마다 출간되고, 그리고 2025년 버전에서 내용이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이야말로 막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보죠. 윤석열이란 존재 자체가 협상력이에요. 자유공화 시민 자체가 그 존재가 협상력이고요. 제1도령 군사동맹이라는 게 협상력이고요. K무기 공급동맹 협상력이고요. 상품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상품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협상력이고요. 첨단 기술 및 첨단 산업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도 협상력이고, 천연가스와 원유를 많이 추가로 사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버퍼가 있다. 이것도 협상력이에요. 이런 협상력들을 이용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을 왕따시키고 중국을 그렇게 딱 가두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는 그런 그 중국과 벽을 쌓는 신냉전으로 이행할 때 고통스럽잖아. 그럼 가장 덜 고통스럽게 그 충격을 이렇게 분산시키고 충격이 덜 오게끔 이행하는 그러려면 협상력을 발휘하면 좋잖아. 예, 그래서 그 신냉전 이행기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하는데 넘버 1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 넘버 2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과 결합한 자유공화 시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가실 분 여의도 가시고 광화문 오실 분 광화문 오시고, 저는 여의도로 갑니다. 세이브 코리아에서 저도 이제 불러줘가지고, 짧게나마, 영광스럽게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날은 이제 윤 대통령 복귀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저거 하는 날이 되겠죠. 말하자면, 자유공화혁명 시즌2 출정식입니다. 국회 독재를 박살내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